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 우리의 노후 연금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나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제가 실수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게 특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규정,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오늘 이 20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연금이 반토막 나는 것을 막는 방법과 오히려 연금을 최대로 늘리는 전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철님은 작년에 62세가 되자마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62세에 받기 시작했고 빨리 받는 게 이득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영철님의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입니다. 하지만 62세에 신청하면서 본인의 월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30% 감액되었습니다. 만약 67세에 신청했다면 매달 $2,0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1,400만 받고 계십니다. 매달 $600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철님보다 2살 어린 배우자 김순희님의 연금까지 함께 줄어든 겁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영철님이 67세에 신청했다면 김순희님은 나중에 최대 $1,0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0만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부부는 조기 수령 결정 하나로 매달 $900를 평생 잃게 된 겁니다. 20년만 계산해도 $21만 6천. 이영철님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면.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안타깝기만 한 건 아닙니다. 뉴저지의 박미경님 사례를 들어보시죠. 박미경님은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박미경님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미경님은 60세에 유족연금을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남편의 연금 기록을 바탕으로 매달 약 $1,800를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70세까지 늦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박미경님 본인의 은퇴연금은 매년 8%씩 계속 증가합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을 기다리면 본인 연금이 최대 32% 증액됩니다. 67세 기준 $2,000였던 연금이 70세에는 $2,640가 되는 겁니다. 박미경님은 70세가 되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으로 전환하실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순서 조정만으로 박미경님은 평생 받을 연금을 수만 달러 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의 최고소득님 이야기입니다. 최고소득님은 은퇴 전 연간 $15만 버시던 고소득자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과 투자소득이 있어서 연간 약 $10만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죠.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첫 번째 소셜 시큐리티 수표를 받았을 때 최고소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매달 $560나 빠져나간 겁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174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IRMAA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제도죠. 문제는 SSA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최고소득님은 2년 전엔 $15만 벌었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10만 달러만 버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최고소득님은 저희 상담을 통해 폼 SSA-44를 제출하셨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현재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달라는 재심 요청이죠. 결과는 매달 보험료가 560달러에서 350달러로 줄었습니다. 연간 2,520달러를 절약하게 되신 겁니다. 고소득자 분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폼 SSA-44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필수 행동입니다. 자,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혜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이 32%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7세에 신청하면 매달 2,000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70세까지 3년을 더 기다리면 매년 8%씩 증액됩니다. 68세 2,160달러, 69세 2,320달러, 70세 2,480달러. 이 증액은 평생 갑니다. 인플레이션 조정도 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90세까지 사신다면 이 차이는 1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은 건강이 허락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연금 증액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유족연금을 빨리 신청하세요. 최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금 기록을 바탕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은퇴연금은 70세까지 늦추세요.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내 연금은 매년 8%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 70세가 되면 두 연금을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유족연금 1,800달러, 내 연금 2,600달러라면 70세에 당연히 2,600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 하나로 평생 받을 총 연금액이 수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IRMAA입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기본 보험료를 내지만 소득이 높으면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SSA는 2년 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은퇴 직후에는 높은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폼 SSA-44를 제출해서 현재 소득으로 재심 요청을 하세요. 은퇴나 근로 감소, 배우자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부부 전략입니다. 고소득자가 늦게 신청하고 저소득자가 먼저 신청하세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소득자의 연금이 클수록 유족연금도 커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오래 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금 2,800달러, 아내 연금 1,200달러라면 아내가 먼저 신청하고 남편은 70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남편의 3,680달러 전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만기 은퇴 연령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FRA가 다릅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입니다. 이 FRA는 조기 수령 감액률, 연기 증액률, 배우자 연금 계산, 소득 제한 해제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바로 SSA 거부에 접속해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고 확인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SA 거부에서 계정을 만들고 나의 FRA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둘째, 부부라면 함께 연금 전략을 논의하세요. 셋째, 메디케어에 가입하셨다면 IRMAA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세요.
5째,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이라면 유족연금 신청 타이밍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2세에 신청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2개월 이내라면 폼 SSA-521로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FRA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있고 초과 시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셋째, 한국국민연금은 영향을 주나요? 네, WEP와 GPO 규정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결혼, 재혼하지 않았고 6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70세 넘어서 신청하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셜 시큐리티의 함정과 기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가지 핵심 지혜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70세까지 연기하면 최대 32% 평생 증액. 유족연금 먼저, 내 연금 나중에. IRMAA 함정 피하고 폼 SSA-44 활용. 부부 전략 고소득자는 늦게, 저소득자는 먼저. 만기 은퇴 연령을 정확히 알고 계획 세우기.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낸 세금으로 만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여러분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주변의 말만 믿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SSA 거부에 접속하세요.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숫자들을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노후 계획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SSA, 거부, 메더케어, 거부, IRS, 거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이막 어스 시니어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생각나는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지혜롭고 풍요로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